이번 시간에는 커브를 생성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필렛과 챔퍼, 그리고 커브를 수정하는 방법인 트림, 익스텐드, 코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X를 띄워서요.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먼저 필렛 언더바 챔퍼라는 파일을 오픈해 주시겠습니다. 파일이 오픈이 됐으면 스케치 1번을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먼저 필렛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기능은 두 개의 라인을 선택을 해서 두 개의 라인 사이에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필렛 기능이 있고요. 세 개의 모서리를 선택해서 필렛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챔퍼 기능이라는 거는 두 개의 라인을 선택해서 이 두 개의 라인 사이에 일정한 거리만큼의 목깎기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림은 말 그대로 라인을 잘라내는 거고요. 익스텐드는 라인을 연장시키는 거고요. 코너는 두 개의 겹쳐있는 부분에서 내가 남기고자 하고 싶은 코너를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 코너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렛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렛 기능 실행을 해주시면 첫 번째 타입과 두 번째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트림 타입입니다. 모서리를 선택을 했을 때 라운딩, 필렛을 주는 기능인데요. 이때 주변에 있는 모서리는 트림이 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언트림 타입으로 이 두 개의 라인이 남아있는, 트림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세 개의 라인을 선택을 해서 필렛을 주는 방법이고요. 얘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렛을 트림 타입으로 생성을 해볼 건데요. R 값을 먼저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2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라인을 두 개를 선택을 해주면 20으로 필렛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위치에서 필렛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두 개의 라인을 선택하고 레이디어스를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필렛을 원하는 크기로 생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아크의 값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치수 넣는 방법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렛을 생성하는 방법은 라인을 두 개 선택해서 R 값을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때 R 값을 먼저 넣을 수도 있고 나중에 넣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서리는 트림이 된 것까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Z를 눌러서요. 필렛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MB1으로 쭉 그어 보시면 연필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 크레용으로 쭉 그어 보시면 필렛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MB1으로 쭉 크레용으로 그어 주시면 원하는 필렛이 생성이 되고요. 이때 나중에 필렛 값을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필렛 기능으로 라인과 라인이 만나는 끝점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점을 선택해보면 필렛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R 값을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라인과 라인이 만나는 끝점에서 또 필렛을 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렛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라인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과 MB1을 꾹 눌러서 크레용으로 생성을 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모서리 끝에 있는 점을 선택해서 필렛을 주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트림 타입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트림 타입은 라인과 라인을 트림하지 않는 방법이겠죠. 생성 방법은 똑같아요. 라인과 라인을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해 주시면 트림이 되지 않고요. 크레용으로 쭉 그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쭉 그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필렛이 생기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 쭉 그어주면 라인과 아크 사이에 필렛이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끝점을 선택해서도 또 필렛을 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트림과 언트림으로 필렛을 주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타입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커브를 선택을 해줄 건데요.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선택하고 세 번째 커브를 선택하면 이 부분에 필렛이 생기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을 세 번째 타입으로 그려서 필렛으로 이 세 번째 타입으로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모서리를 만족시키는 필렛을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한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쪽 커브를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찍고 했을 때 필렛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쪽으로 생성이 된 걸 보면은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찍어 주셔야 돼요. 이 모양이 나오려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찍어 주셔야 돼서 라인과 라인을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이 필렛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커브를 먼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커브 찍었으면 필렛은 이 모양으로 생성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필렛 기능으로 라인 선택해주고 라인 선택해주고 세 번째 라인 선택해주면 이런 필렛 현상이 될 거고요.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찍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1, 2, 3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이클을 눌러보시면 방향이 리버스가 되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편하게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이 필렛이 생성되는 원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생성된다 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렛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컨트롤 Z를 해서 이번에는 챔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퍼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리셋 한번 눌러주시고요. 라인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라인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 이 디스턴스 값을 10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요. 디스턴스가 이 점에서부터 100mm, 이 점에서부터 100mm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챔퍼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쭉 그어보면은 챔퍼가 생성이 되고요. 이때 120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120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으로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꼭지점을 선택을 해도 원하는 챔퍼를 생성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리셋을 한번 눌러서요. 이번에는 에이시메트릭으로 비대칭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디스턴스 1과 디스턴스 2가 동일한 값으로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메트릭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디스턴스 1을 100으로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주고요. 그러면 이 앞에 자물쇠 모양으로 값이 잠기게 되는데요. 이때 디스턴스 2를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디스턴스 2를 200으로 입력을 해주면 두 개 다 잠김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챔퍼를 주실 수가 있어요. 방향을 맞춰서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셋 앵글 타입으로도 변경을 해서요. 라인과 라인을 선택해주면 거리 값을 입력해주고요. 45도가 디폴트입니다. 이때 나는 60도로 변경을 해주겠다 해서 앵글을 60도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디스턴스 값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라인과 이 라인이 60도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또 치수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렛과 챔퍼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모어에 가보면 디라이브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디라이브드 라인을 선택해서 라인과 라인 사이에 2등분되는 라인을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라인에서부터 100mm만큼 옵셋을 하겠다라는 위치에서 커브를 생성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110mm만큼 떨어진 위치, 150만큼 떨어진 위치,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옵셋을 한 커브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라인과 이 라인의 2등분되는 라인을 계속 생성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도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등분되는 라인을 만들 때는 디라이브드 라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바꿔서 트림과 익스텐드 코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피니시 해주시고요. 파일 오픈해서 이번에는 퀵 트림 익스텐드 메이크 코너 파일을 오픈해 주실게요. 다시 한번 스케치 1번 편집해 주시고요. 트림과 익스텐드 코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은 말 그대로 잘라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라인을 트림시키는 기능으로서 단축키로 T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커브를 지우고 싶을 때는 커브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불필요한 커브 트림 해주시면 빠르게 지우실 수가 있고요. MB1을 꾹 눌러서 크레용으로도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운더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서클에서 저는 이쪽 부분만 지우고 싶은 거예요. 아크가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 있을 때 총 하나의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아크를 선택을 해주면 한 번에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쪽 부분만 삭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라인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쪽 부분을 끊어서 지워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바운더리 커브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바운더리로 지정할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축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를 커브를 선택을 해주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이 커브가 나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르고자 하는 아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운더리를 지정해서 잘라 주실 수 있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고요. 익스텐드 기능은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라인을 이 라인까지로 연장을 시키겠다 해서 라인을 선택해주면 연장이 되는데요. 라인을 하나의 라인으로 봤을 때 가운데로 임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연장하고자 싶은 방향과 가까운 쪽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 연장을 할 거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연장이 되겠죠. 이 부분도 연장이 되겠죠. 이 부분도 연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선택한 커브까지 다 연장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바운더리 커브로 이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익스텐드 할 커브를 이 커브로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라인까지만 연장이 되겠다 라고 조건을 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바운더리를 줘서 익스텐드와 트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의 커브를 잘라서 코너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 코너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주면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남기고자 할, 즉 코너를 만들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너를 이 부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남기고자 할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크레용으로 쭉 그어주시면 되겠죠. 코너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해주면 이 두 개의 라인을 남기고 싶은 부분을 크레용으로 쭉 해주시면 코너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익스텐드로 연장하고 연장해서 트림으로 코너를 만들어 주실 수는 있지만 메이크 코너 기능으로 남기고자 할 커브 두 개를 연속해서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코너를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 두 개도 코너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트림과 익스텐드 코너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커브를 잘라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을 연장을 해주시고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트림으로 커브를 잘라 보도록 할 건데요. 라인을 기준으로 커브를 이쪽 부분은 다 잘라 버리겠다 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미러 커브로 반쪽만 커브 기준으로 미러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바운더리도 많이 사용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필렛과 챔퍼, 디라이브드 라인,
트림, 익스텐드, 코너 6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